당신은 남은 시간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있나요? 70세가 넘으면 매년이 더욱 값지게 느껴집니다. 사실 우리 몸은 이미 얼마나 오래 살 수 있을지에 대한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70대에도 여전히 강하고 또렷하며 활기찬 삶을 살아갑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건강 문제와 피로로 인해 서서히 활력을 잃어가기도 합니다. 이러한 차이는 종종 몇 가지 중요한 징후들에서 발견됩니다. 미묘하지만 강력한 지표들이 당신의 미래를 엿볼 수 있게 해줍니다. 이 영상에서는 70세 이후 당신이 얼마나 오래 살 수 있을지 알려줄 7가지 징후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것들은 단순한 추측이나 속설이 아닙니다. 장수하고 건강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서 연구자와 의사들이 관찰한 실제 패턴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이 비디오를 끝까지 시청하시면 자신의 몸과 생활 방식에서 무엇을 찾아야 할지 정확히 알게 될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더 오래 건강하게 살 가능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도 알게 될 것입니다. 작은 것이라도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을 놓치고 있을 수 있으니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이러한 징후들을 인지하게 되면 당신이 현재 어디에 서 있는지 그리고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어떤 변화를 주어야 할지에 대한 명확한 아이디어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제 시작해봅시다. 첫 번째 징후, 보행 속도. 70세 이후 당신이 얼마나 오래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가장 강력한 지표 중 하나는 당신의 DNA나 의료 기록, 심지어 식단에도 숨겨져 있지 않습니다. 훨씬 더 간단한 것, 바로 당신의 보행 속도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70대 이상에서 꾸준하고 빠른 걸음걸이를 유지하는 사람들은 현저히 느려지는 사람들보다 더 오래 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보행 속도가 전반적인 건강, 근력, 심혈관 기능, 심지어 뇌 건강과도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조와 프랭크라는 두 사람을 생각해 봅시다. 둘 다 75세입니다. 조는 매일 아침 걷고 꾸준한 속도를 유지하며 길을 건너거나 계단을 오를 때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유연하고 균형 잡혀 있으며 자신감이 넘칩니다. 반면에 프랭크는 한때 활동적이었지만 지난 몇 년 동안 현저히 느려졌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을 따라잡기 힘들어하고 자주 쉬어야 하며 때로는 발이 불안정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조의 보행 속도가 그의 몸이 여전히 잘 기능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반면 프랭크의 느려지는 속도는 그의 건강이 악화되고 있다는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느리고 불안정한 걸음걸이는 단순히 노화 때문만은 아닙니다. 근육 약화, 혈액순환 불량, 심지어 초기 신경학적 퇴행과 같은 근본적인 문제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다리는 당신의 기반이며 다리가 약해지기 시작하면 전반적인 회복력도 약해집니다. 좋은 소식은 보행 속도는 개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많이 걸을수록 더 강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만약 자신이 느려지고 있다고 느꼈다면 이를 무시하지 마세요. 더 많이 걷거나 가벼운 무게를 사용하거나 간단한 다리 운동을 하는 등 근력을 키우기 위한 작은 노력을 시작하세요. 결국 당신이 삶을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는지는 당신이 얼마나 오랫동안 계속 움직일 수 있을지에 대해 많은 것을 알려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당신의 보폭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그것은 당신의 장수 여부를 확인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징후, 악력. 믿거나 말거나 당신의 악력은 당신의 미래에 대해 생각보다 많은 것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악력은 노년층의 전반적인 활력을 나타내는 가장 명확한 지표 중 하나입니다. 견고하고 안정적인 악력은 강한 근육, 좋은 혈액순환, 그리고 잘 기능하는 신경계를 시사합니다. 반면에 약하거나 약해지는 악력은 근육 손실, 허약, 심지어 건강 합병증의 위험 증가에 대한 초기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로버트라는 78세 남자를 예로 들어봅시다. 그는 항상 자신의 견고한 악력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는 활동적인 생활을 했고 가벼운 웨이트 트레이닝을 했으며 병뚜껑을 따거나 식료품을 드는데 전혀 어려움을 겪지 않았습니다. 반면 와이터는 78세인데 병뚜껑을 비틀어 따거나 무거운 가방을 드는 것과 같은 간단한 작업이 예전보다 더 어려워지고 있음을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것을 단순히 노화로 치부했지만 그의 악력 약화가 근육량 손실을 알리는 신호였으며 이는 그를 낙상, 부상,
심지어 기대 수명 단축에 더 취약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당신의 손은 전반적인 근육 건강의 거울입니다. 악력이 약해지고 있다면 다른 신체 부위도 마찬가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힘을 더 많이 잃을수록 독립적이고 활동적이며 회복력 있는 상태를 유지하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좋은 소식은 당신은 그것을 다시 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테니스 공을 치거나 악력기를 사용하거나 가벼운 무게를 드는 것과 같은 간단한 운동은 악력을 유지하고 근육을 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당신의 악력을 시험해 보세요. 악수하는 것이 예전보다 약해졌거나 일상적인 작업이 더 어려워지고 있다면 이를 무시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오늘 당신이 물건을 얼마나 잘 잡고 있는지가 앞으로 몇 년 동안 당신이 삶을 얼마나 잘 붙잡고 있을지에 대해 알려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비디오를 계속 시청하시고 이러한 통찰력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아래의 숫자 2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고 알림종을 켜서 어떤 비디오도 놓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징후, 한 발로 서는 능력. 균형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잃기 전까지는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발로 최소 10초 동안 서 있을 수 있는 능력은 당신이 얼마나 오래 살 수 있을지에 대한 가장 강력한 예측 변수 중 하나입니다. 연구자들은 균형의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낙상, 부상, 심지어 인지 저하를 경험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반면에 70대 이후에도 균형을 잘 유지하는 사람들은 더 오래 건강하게 사는 경향이 있습니다. 캐롤과 낸시라는 두 여성을 상상해 보세요. 둘 다 70대 초반입니다. 캐롤은 항상 활동적이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걷고 요가를 하며 흔들림 없이 한 발을 땅에서 몇 초 동안 쉽게 들어 올릴 수 있습니다. 반면에 낸시는 지난 년 동안 자신의 균형에 별다른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한 발로 서려고 할 때 즉시 비틀거리기 시작하며 몸을 지탱하기 위해 무엇인가를 잡아야 합니다. 낸시가 깨닫지 못하는 것은 이러한 균형 상실이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녀의 협응력, 근력, 심지어 뇌 기능이 저하되고 있다는 경고 신호입니다. 좋은 균형은 강한 다리, 예리한 신경계, 그리고 건강한 뇌에 의존합니다. 만약 당신이 더 자주 비틀거리고 빠르게 돌 때 불안정하게 느끼거나 지탱하기 위해 벽이나 가구를 잡아야 한다고 느낀다면 조치를 취할 때입니다. 가장 좋은 점은 균형은 개선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매일 몇 초 동안 한 발로 서 있거나 발 뒤꿈치에서 발끝으로 걷거나 가벼운 태극권을 연습하는 것과 같은 간단한 운동은 안정성을 다시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이 테스트를 시도해 보세요. 일어서서 한 발을 땅에서 들어 올리세요. 10초 동안 힘들이지 않고 버틸 수 있나요? 그렇지 않다면 당황하지 마세요. 하지만 무시하지도 마세요. 왜냐하면 오늘 균형을 위해 더 많이 노력할수록 앞으로 몇 년 동안 더 강하고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징후, 수면 패턴. 밤에 얼마나 잘 자는지는 당신이 얼마나 오래 살 수 있을지에 대해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수면은 단순히 휴식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몸이 스스로 회복하고 면역 체계를 강화하며 뇌에서 독소를 제거하는 시간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70세 이상에서 일관되고 질 높은 수면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더 오래 건강하게 사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에 수면 부족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은 기억력 감퇴, 심장병, 면역체계 약화의 위험이 더 높습니다. 헨리와 빌이라는 두 남자를 생각해 봅시다. 둘 다 70대 중반입니다. 헨리는 규칙적인 취침 시간을 가지고 있고 매일 밤 7시간 정도 자며 상쾌하게 일어납니다. 반면에 빌은 밤에 뒤척이며 잠을 설쳤고 여러 번 깨고 때로는 아예 잠들지 못하기도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헨리의 몸은 계속해서 잘 기능합니다. 그의 정신은 또렷하게 유지되고 그의 에너지 수준은 꾸준합니다. 그러나 빌은 뇌 안개, 주간 피로, 심지어 혈압 변화까지 경험하기 시작하며 이 모든 것이 그의 저하된 수면의 질과 관련이 있습니다. 밤에 자주 깨거나 잠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몇 시간 동안 잠자리에 누워 있었는데도 지쳐 있다고 느낀다면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 마세요. 당신의 몸이 당신에게 무언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면 부족은 스트레스, 나쁜 식단, 신체 활동 부족, 심지어 수면 무호흡증과 같은 진단되지 않은 건강 상태와 관련될 수 있습니다. 좋은 소식은 수면의 질은 개선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스크린 시간 줄이기, 규칙적인 생활 유지하기, 아침에 자연광 쬐기, 밤에 과식 피하기와 같은 간단한 변화들이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수면은 단지 휴식을 취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몸과 마음을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밤 당신이 어떻게 잠을 자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피곤하게 일어나거나 잠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최근 몇 년 동안 수면이 변했다고 느낀다면 조치를 취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당신이 얼마나 잘 쉬는지가 앞으로 몇 년 동안 얼마나 강하고 건강하게 유지될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비디오를 계속 시청하시고 이러한 통찰력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아래의 숫자 4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고 알림종을 켜서 어떤 비디오도 놓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당신의 지원은 우리가 당신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영감을 주는 좋은 콘텐츠를 계속 만들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번째 징후, 식욕과 식습관. 70세 이후 당신이 먹는 방식은 당신이 얼마나 오래 살 수 있을지에 대한 가장 강력한 지표 중 하나입니다. 건강한 식욕과 균형 잡힌 식단은 몸을 강하게 유지하고 면역 체계를 회복력 있게 만들며 에너지 수준을 높게 유지합니다. 반면에 갑작스러운 식욕 부진이나 나쁜 식습관은 근본적인 건강 문제를 나타내고 심지어 노화를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마가렛과 수잔이라는 두 여성을 생각해 봅시다. 둘 다 74세입니다. 마가렛은 식사를 즐기고 다양한 신선한 자연식품을 섭취하며 꾸준한 체중을 유지합니다. 그녀는 직접 식사를 준비하는 것을 기대하고 하루 종일 활력을 느낍니다. 그러나 수잔은 예전만큼 배고픔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녀는 식사를 거르고 가공식품에 의존하며 지난 1년 동안 의도치 않게 체중이 줄었습니다. 그녀가 깨닫지 못하는 것은 그녀의 식욕 감퇴가 단순한 작은 변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녀의 몸이 영양분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고 하는 위험 신호이며 이는 그녀의 근육을 약화시키고 신진대사를 늦추며 심지어 면역 체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노년층의 식욕 감소는 종종 소화 문제, 호르몬 변화, 심지어 인지 저하의 초기 징후를 포함한 근본적인 건강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충분히 먹지 않을 때 당신의 몸은 근육을 분해하기 시작하여 약화, 허약, 그리고 낙상 및 질병의 위험 증가로 이어집니다. 식습관의 변화가 있었는지, 너무 빨리 배가 부르거나 음식에 대한 흥미를 잃거나 예상치 못한 체중 감소가 있었는지 주목했다면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0세 이후 잘 먹는 것은 단지 배를 채우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몸이 제대로 기능하는 데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영양소가 풍부한 자연식품에 집중하고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며 줄어드는 식욕을 무시하지 마세요. 그것은 당신의 몸이 무언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하는 방식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아직 식사를 즐기고 있나요? 몸을 강하게 유지하기 위해 충분한 단백질, 섬유질, 건강한 지방을 섭취하고 있나요? 아니면 식욕과 에너지 수준의 감소를 느끼고 있나요? 오늘 당신이 먹는 방식은 앞으로 몇 년 동안 얼마나 강하고 독립적으로 지낼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6번째 징후, 스트레스 대처 능력. 70세 이후 스트레스를 어떻게 다루는지는 당신이 얼마나 오래 살 수 있을지에 대해 많은 것을 알려줄 수 있습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기분뿐만 아니라 면역 체계를 약화시키고 심장병 위험을 높이며 심지어 노화를 가속화합니다. 반면에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아는 사람들은 노년에도 더 건강하고 더 활동적이며 정신적으로 또렷하게 유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존과 리차드라는 두 남자를 생각해 봅시다. 둘 다 76세입니다. 존은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예상치 못한 지출, 건강 문제, 가족 문제와 같은 도전에 직면합니다. 그러나 그는 침착하고 꾸준한 방식으로 대처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는 심호흡을 연습하고 사회적으로 활동적이며 불필요하게 문제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반면 리차드는 스트레스를 쌓아둡니다. 그는 통제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해 끊임없이 걱정하고 작은 좌절에도 압도당하며 종종 부정적인 생각 패턴에 갇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지속적인 스트레스는 그의 몸에 부담을 줍니다. 그의 혈압은 높아지고 수면은 방해받으며 에너지 수준은 떨어집니다. 장기적인 스트레스는 몸에 염증을 유발하며 이는 알츠하이머부터 심장질환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주요 노화 관련 질병과 관련이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종종 긴장하거나 짜증을 내거나 감정적으로 지쳐 있다면 이를 무시하지 마세요. 마음챙김, 운동, 심호흡, 심지어 웃음을 통해서든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방법을 찾는 것은 당신의 수명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어려움이 생겼을 때 당신은 적응하고 앞으로 나아가나요? 아니면 걱정에 집착하고 스트레스가 통제권을 잡도록 내버려두나요? 침착함을 유지하고 해결책을 찾고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당신의 능력은 당신의 정신에 좋을 뿐만 아니라 당신이 얼마나 오래 그리고 얼마나 잘 사는지에 대한 핵심 요소입니다. 이 비디오를 계속 시청하시고 이러한 통찰력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아래의 숫자 6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고 알림종을 켜서 어떤 비디오도 놓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당신의 지원은 우리가 당신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영감을 주는 좋은 콘텐츠를 계속 만들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번째 징후, 사회적 관계. 당신의 관계의 강도는 70세 이후 당신이 얼마나 오래 살 수 있을지에 대한 가장 명확한 지표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친구 관계, 가족, 지역사회 참여를 통해 강력한 사회적 유대를 가진 사람들은 더 오래 건강하게 사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에 외로움은 심장병, 우울증, 인지저하, 심지어 조기 사망의 위험 증가와 관련이 있습니다. 엘리너와 바바라는 두 여성을 생각해 봅시다. 둘 다 78세입니다. 엘리너는 활발한 사회생활을 합니다. 그녀는 오랜 친구들과 연락을 유지하고 지역 독서 모임에 참여하며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것을 즐깁니다. 그녀는 대화를 기대하고 자주 웃으며 주변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나 바바라는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 보냅니다. 그녀는 수년 동안 많은 친구들과 연락이 끊겼고 가족은 있지만 거의 연락하지 않습니다. 몇 달이 지나면서 그녀는 고립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녀의 기분은 저하되고 전반적인 건강이 악화되기 시작합니다. 인간관계는 단순히 정서적 지원 이상입니다. 그것은 신체 건강에 직접적인 역할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교류할 때 당신의 뇌는 활동적으로 유지되고 스트레스 수준은 떨어지며 당신의 몸은 전반적인 웰빙을 촉진하는 화학 물질을 방출합니다. 만약 당신이 사회활동에서 멀어지거나 전화통화를 피하거나 예전보다 더 많은 시간을 혼자 보내고 있다고 느꼈다면 그것을 바꿀 때입니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항상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래된 친구에게 연락하거나 공통 관심사를 가진 그룹에 가입하거나 의미 있는 대화를 습관화하는 것과 같은 작은 노력도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당신이 키우는 관계는 행복을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앞으로 몇 년 동안 당신이 더 건강하고 오래 살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6가지 징후를 알게 되었으니 잠시 시간을 내어 당신의 현재 위치를 되돌아보세요. 당신은 힘과 자신감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아니면 경고 신호일 수 있는 미묘한 변화를 감지했나요? 좋은 소식은 이러한 요인들 대부분, 즉 보행 속도, 악력, 균형, 수면의 질, 식습관, 스트레스 수준, 사회적 관계는 개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미래는 정해져 있지 않으며 오늘 당신이 내리는 선택은 앞으로 당신에게 남은 시간에 강력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만약 개선이 필요한 영역을 인지했다면 의사가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할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지금 시작하세요. 더 많이 걷고 근육을 강화하고 좋은 수면을 우선시하고 사회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방법을 찾으세요. 목표는 단지 더 오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더 잘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장수는 당신에게 남은 세월의 수가 아니라 그 세월 동안 당신이 경험하는 삶의 질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아래에 댓글을 남겨 오늘 배운 한 가지와 그것을 당신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계획인지 공유해주세요. 당신의 생각은 우리에게 중요하니 주저하지 말고 공유해주세요. 당신의 댓글을 읽는 것은 우리에게 큰 동기부여와 격려가 됩니다. 이 비디오가 유익하고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 공유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지원은 우리가 정보를 제공하고 영감을 주는 좋은 콘텐츠를 계속 만들 수 있도록 돕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비디오에서 뵙겠습니다.